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에 미국에서도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일반인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은 공식 서한을 보내 형제자매 방문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고 금리 인상 시점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 말 끝나는 강제퇴거 유예 법안을 LA 카운티 정부는 석 달 연장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탕감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가 시정부에 공식 접수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검토하는 기간 동안에는 철거는 물론 개발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금리 인상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연방 하원에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델타 변이 확산과 관련된 소식을 먼저 집중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은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70%가 코로나 백신을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맞게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수정됐습니다. 젊은 성인층의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늘지 않으면서 목표를 낮춰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nd based on today's estimates, we're on track to hit the 70% target for those aged 27 and over. We have already met the president's 70% goal for all U.S. adults 30 and older. 백악관은 목표 달성이 몇 주 뒤로 밀린 것뿐이라며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n't see it exactly like something went wrong. We are expected to meet that goal just a couple weeks after July 4th. 어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9천 명대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을 맞으면 델타 변이도 막을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Good news, our vaccines are effective against the Delta variant. Conclusion, we have the tools, so let's use them. 백악관은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파력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사면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대형 쇼핑몰. 마스크를 벗은 한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한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변이에 대한 우려로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그라지고 있는 찰나에 또 그런 게 왔으니까 마스크는 그냥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젊은 성인층도 변이에 대한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을 씻고 있습니다. 종식되기 전까지는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백신이 변이에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이 때문에 비즈니스 업주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변이가 더 확산되면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킬 방침입니다. 다시 유행을 한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 체크업도 다시 하고 마스크도 다시 쓰고 그렇게 서비스를 했으면은 손님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스테디하게. 의학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그룹은 제일 큰 그룹이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큰 문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과 영국에서도 델타 변이 확진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이미 해제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공항에 나온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다면서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확산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בואו נחזור ל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또 12살 이상 된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지난 4월 실외에 이어 지난 15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고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1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미 지배종이 된 영국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6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넉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영국 정부는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에 6만 명까지 관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경기를 보려면 코로나19 음성 결과나 백신을 맞은 뒤 14일이 지났다는 증빙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세계보건기구 측은 이에 대한 우려를 내보였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한국보건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검출률이 37%나 되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소식은 정준호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6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등의 영향으로 이틀간 300명대를 기록했지만 어제 대전의 한 교회에서만 33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 등이 늘어난 탓입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선 확진자의 70% 정도가 인도발 델타 변이인데 그제 해외 유입 확진자 44명 가운데 21명은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올 들어 처음 사흘 연속 40명대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변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 변이 검출률은 39.6%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99%, 프랑스 96%와 비교하면 높진 않습니다. 문제는 변이 가운데서도 더 위험한 걸로 알려진 인도발 델타 변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는 영국형인 알파 변이보다는 이제 1.6배 정도 전파력이 좀 높고 입원율은 2.26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지난 한 달간 전체 확진자 기준으로 델타 변이 검출률은 1.9%에 불과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선 37%에서 델타 변이가 나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자가격리 대상 면제 조치, 그 대상을 형제자매 방문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은 공식 서한을 통해 외교부 장관과 보건당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이 해외 한인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외 한인이 형제자매를 방문할 때도 자가격리를 추가로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청소년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12세 미만 어린이까지 확대할 것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김석희 재외동포위원장은 그동안 해외 한인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주도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자가격리 면제 확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문에서 격리 면제가 직계가족으로 한정돼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 친형제 자매와 가족 행사를 갖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자가격리 면제는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12세 미만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도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연준은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가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인정한 파월 의장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파월 의장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은 지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윌리엄스 총재는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정책 조정을 할 경우 점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준의 기존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 올라 33,94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1% 상승해 4,246의 장을 마쳤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카운티 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되는 강제 퇴거 유예 법안을 석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일 뒤 종료되는 강제 퇴거 유예안. LA 카운티 주민들은 강제 퇴거 위기에서 우선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강제 퇴거 유예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달 말이 아닌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카운티에서 방금 패스를 했는데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걸 했거든요. 이 퇴거시킬 수 있는 사유를 좀 여러 개를 더 허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처럼 렌트비의 최소 25%는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주도 본인이 거주하기 위해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전화든지 텍스트로 뭐 다음 주까지 나가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법이고요. 그리고 그런 통지 같은 걸 받으면은 꼭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라. 그래야 증거가 남으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퇴거 유예 연장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건물주 연합 등 퇴거 유예를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를 전액 탕감해주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입니다. 4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의 6%밖에 사용되지 않아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데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르면 다음 주 초 강제 퇴거 유예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미 전국의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이 35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중간 가격이 35만 달러를 추월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연간 상승률도 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주택시장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가 LA시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개발이나 철거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보존추진위원회는 이제 협상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가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역사문화 사적지 신청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시정부가 사실상 사적지 지정 심사에 돌입하면서 개발사는 철거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사적지 후보에 대한 철거 공사가 일제히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시정부 도시계획부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흥사단 옛 본부에 대한 설명과 역사적 의미 등이 영문자료로 자세히 담겼습니다. 본부 건물은 물론 부속 건물까지 포함해 사적지로 지정할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에는 사적지 지정에 대한 첫 공청회도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소구입추진위원회는 한인단체들과 힘을 모아 사적지로 지정받는데 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발사와 건물 매입 협상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이 일단 항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적지로 보존하기 위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자위대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문제라고 표현했던 일본 정부. 한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도 오히려 도발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홍보 영상에서 영토 분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간부가 지난 1일 SNS에 올린 자위대 홍보 동영상. 영상 첫머리에 등장하는 동북아 일대 지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험 요소 중 하나라며 독도 영토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통합망료간부가 지난 18일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 자막을 추가한 새 동영상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태평양 지역 군사협력을 홍보하는 내용은 같지만 영어판과 불어판 모두 일본어판에 영토 문제라고 돼 있던 부분을 영토 분쟁으로 표기해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겁니다. 특히 이번 동영상은 우리 외교부가 지난 10일과 11일 일본 측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로 일주일 뒤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항의를 무시하고 보란듯이 표현 수위까지 높인 겁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양국 간 현안으로 독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慰安婦問題、人労働者問題、竹島の問題と、両国間の問題に対する、日本の一貫した立場、これを、しっかり、伝達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특히 이번 동영상은 일본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한 발신이라는 점에서 강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미국이 잇따라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데 분위기를 띄우자 김여정 본부장은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4줄짜리 담화에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고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언급한 김정은 총비서 발언에 대해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반응한 걸 약 하루 만에 비판한 겁니다. 특히 김여정의 담화는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자고 촉구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한미는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여정이 남북관계 파탄의 배경이라고 지목했던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북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시그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절 출범한 워킹그룹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대북 제재와 남북 경협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북한은 친미 4대의 올감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오늘 통일부를 찾아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습니다. We support meaningful inter-Korean dialogue, cooperation and engagement. 문재인 대통령은 성김 대표에게 긴밀한 한미 공조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강력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만 달러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4월 중순 최고점에서 절반 이하로 폭락한 수준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중순 6만 5천 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이 어젯밤 한때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만 달러 선을 내준 건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한때 비트코인이 3,390만 원까지 급락했는데 이는 두 달 전 최고가 8,200만 원의 40% 수준입니다.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 거래량이 많은 가상화폐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소폭 올라 3만 달러 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 색출 등 잇따른 고강도 규제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채굴장 폐쇄에 나서면서 중국에 있는 채굴장의 90%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폐는 장시간 컴퓨터 연산을 통해 얻어지는데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중국에서 전 세계 채굴의 65%가 이뤄져 왔습니다. 전 세계 채굴량의 4.5%에 달하는 이란도 국가적인 전력난의 원인으로 가상화폐 채굴을 지목하고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채굴장 3,330곳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오는 9월 22일까지 채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중국 정부는 단순한 가상화폐 거래까지 강력히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굴 장비 가격까지 폭락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중국 스촨성의 가상화폐 채굴장입니다. 직원들이 서둘러 전원을 끄고 채굴에 쓰이는 장비들을 수레에 실어 채굴장 밖으로 내놓습니다. 내이멍구, 칭하이, 신장, 윈난성에 이어 중국에서 채굴량이 두 번째로 많은 스촨성까지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채굴장의 90%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폐는 장시간 컴퓨터 연산을 통해 얻어지는데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중국에서 전 세계 채굴의 65%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색출에도 나섰습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요 은행과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 업체를 불러들여 가상화폐 관련 거래 자금을 추적하고 계좌를 말소하거나 동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국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나 돈 세탁, 불법 해외 송금이 늘어나면서 가상화폐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hat is the most solid money laundering network you have ever seen. It's the most powerful money trafficking, underground economy settlement. 대표적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국제 가격은 일주일 새 20%가량 하락했고 컴퓨터 그래픽 카드 등 중국 내 채굴 장비 가격은 한 달 새 3분의 1로 급락했습니다. 중국이 4년 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도 다시 고강도 칼날을 뽑아든 건 그만큼 음성적인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변이했다. 이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플러스까지 보고됐습니다. 가장 빨리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였던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도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변이의 변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백신 접종밖에 없습니다. 맥도날드에서도 맞을 수 있고 월그린에서 맞으면 현금 25달러까지 준다고 합니다.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